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6월 1일 오후 10시인데 시간이 늦어서 진짜 최대한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체크하고 이제 미국 증시도 월봉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미국 증시 월봉도 좀 보고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5가지 종목들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시외 하한가 유상증자 맞은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뉴인텍을 일단 좀 보고 그리고 제가 전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KC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미국 증시 월봉으로 보면 다우는 지금 월봉 3%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앞전 양봉을 먹는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다우는 요 정도를 지켜주는 그림이 일단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위아래로 지지저항이 많이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왜냐면 이 구간 또 중요한 게 이때 이렇게 밀렸는데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회복을 해줬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14%나 회복을 14%나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들어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내려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지금 5% 괜찮은 흐름 나와줬죠. 월봉상 5% 앞에 이렇게 꼬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달에 여기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13,150선 정도, 이 정도 구간을 넘어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P 500도 지금 어제 또 소폭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위에서 버텨주는 도치형 캔들이 좀 나오고, 이 정도 구간을 일단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그림이 나오는 게 베스트겠죠, 이번 달에.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 일단 일봉으로 보면 S&P 500도 어제 이렇게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하락을 했고, 다행인 건 이 양봉의 몸통 중심을 아직 이탈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켜주면 다시 한번 위로 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는 조금 약하고 코스닥은 조금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6월 첫 거래일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0.3% 하락이 나왔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 미국 증시에 비해서. 그리고 아직 장기동 평균선 라인보다 조금 떠 있기 때문에 내려올 공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 오늘 부채 한도 리스크 관련된 이슈가 좀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5일선을 버텨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탈하면 15일선과 장기동 평균선이 모여있는 이 정도 구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시고, 혹시나 내려온다 이 구간에서 반등 노리고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대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는데, 상승 조정 상승의 방향으로 가려는 건지 지금 일단 단기 저항이었던 이 860선을 다시 한번 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 구간을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인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으니 내일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그러면서 이 구름대 라인을 돌파해주는 게 있겠죠. 이런 흐름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좀 보면, 일단 지수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디폴트 부채 한도 관련 수결도 리스크 없이 통과가 되면서 일단 부채 한도 관련된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주목할 이슈는 6월과 7월 금리 인상 방향이죠. 그래서 6월은 지금 동결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여론 자체가 이렇죠. 여론 자체가 지금 동결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고용 관련된 ADP 발표가 예상치를 매우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상 큰 폭 상해 민간 고용 27.8만, 그러면서 이제 예상치가 어 20만이었나? 예상치가 17만이었다고 하네. 17만이었는데 27만 10만을 상회를 했죠. 그래서 지금 고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ADP 민간 고용이 5월 고용 보고서의 흐름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지 좀 봐야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금요일에 내일 또 발표되는 이 민간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고용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CPI가
FOMC 첫째 날에 발표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아직 CPI 관련된 기사는 많이 없는데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가 보통 이틀 발표가 되는데 첫째 날에 이 CPI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월, 7월 금리 인상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면 먼저 비셈전자부터 볼게요. 비셈전자부터 보면 비셈전자 오늘 지수 올라줘서 그런지 다시 어제 하락했다가 또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448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래에 있는 구간이 많았고 여기서는 올라 있는 구간이 좀 많죠. 그러면 단기적인 박스권이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와주는 그림이 좋겠죠. 그래서 내일도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 이 앞전 매집봉을 한번 소화하러 가는 한 번 더 매집봉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찌르러 가는 그림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이 448일선 위에서 이 구간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종목 현우산업. 현우산업은 와 이거 오늘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위로 또 4%까지 찔러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갑자기 쑥 밀어내면서 4%까지 5,400원까지 밀어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게 이 윗꼬리가 많이 나왔던 5,600원이죠. 근데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혹시 자동 매매 걸어두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아마 손절이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력의 의도가 분봉으로 보면 명확히 보이거든요. 5분봉으로 보면 이거 보시죠, 여러분. 5분봉 쑥 밀어냈다가 바로 회복한 거. 근데 이걸 1분봉으로 보면 1분봉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보시죠. 9시에 그냥 시가 5,700원에서 바로 5,400원까지 쑥 빼버리죠. 쑥 빼고 1분 만에 다시 회복을 해줘요. 이게 세력이 일부러 그러면 이 구간까지 밀어내서 지금 개미들 손절 나가게 한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분봉으로 보더라도 한 2주 이상 거의 터치를 안 했었던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훅 밀어내면서 지금 손절이 나가게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뭐 저야 이거보다 훨씬 평단이 아래기 때문에 뭐 손절이 나갈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 추세, 이 추세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제가 깨주지 않고 있는 이 추세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딱 이 추세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세력이 개미 털어내는 모습이 한번 나온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지금 애플카나 뭐 애플 헤드셋 그리고 뭐 OLED 애플이 아니더라도 OLED 테마 쪽으로 해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이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이렇게 반등해줄 그림을 좀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겠죠. 이 추세가 깨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장기적 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물론 추가로 더 진입을 하셔도 괜찮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또 추세 하단까지 밀어내는 그림이 오늘 나왔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화요일 날 이렇게 300만 주 거래대금 200억이나 들어오면서 올렸지만 어제 70만 주, 오늘도 60만 주. 거래량이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내릴 때는 지금 거래량 없이 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력이 지금 주가 관리를 하면서 털어낼 거 좀 털어내고 일부 털어내고 올라가려면 좀 가볍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호가가 가벼워야 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개미들 물량 털어내면서 올라갈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종목 모비스. 모비스 같은 경우에 오늘도 또 제가 말씀드린 손절 라인 한 2,500원 정도, 2,500원 중반대 앞에서 저항, 최근에 지지 그리고 또 한 번 저번 주에 이탈했다가 올라왔고 지금 지지 나오고 있는 구간 이번 주 화, 수, 목 그러면서 오늘 또 8%대까지 올라주는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 2,500원대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2,500원대만 사셨어도 이렇게 8%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러면 위로는 이 2,800원 라인이 저항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건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도치형 캔들을 지켜주고 양봉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크지 않지만 거래량 보시면 내려갈 때 100만 주, 60만 주. 근데 오늘 들어올릴 때 300만 주씩 들어오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더라도 괜찮은 그림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쭉 밀었다가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것도 많거든요. 내려가는 종목도 많은데 다시 여기를 보시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크게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이런 흐름으로 상승해줄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 뭐 주봉으로 봐도 아래 꼬리로 계속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번 달 괜찮은 흐름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월봉상 이 모비스는 2,300원대만 깨지 않으면 괜찮은 그림 나올 것 같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로 매매하신다면 이렇게 이 정도 구간을 분할로 매매하신다 생각하시고, 아니다 나는 중장기 크게 가져가 보겠다 그러면 계속 제가 바닥으로 지켜준다고 했던 1,500원대까지도 분할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여기서 비중을 적게 하고 내려온다면 이 구간에서 크게 들어가야 평단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영보화. 영보화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 1%대 흐름이 나와줬는데, 보시면 분봉상으로 보면 장 초반에 당에 들어 올렸겠죠. 장 초반에 이렇게 시가 1.3%, 시가가 오늘의 고가죠. 그래서 들어 올렸다가 눌러주고 횡보하면서 약간 장 중후반에는 방치를 한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 다행인 건 이렇게 바닥을 한번 찍고 이렇게 내려가던 흐름을 다시 돌려줬다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영보화 같은 경우에 이 448일선을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딱 봐도 위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위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 구간을 지켜주고 이렇게 쏘는지, 이런 그림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양봉이 한번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비쌤전자처럼 이 한 번 더 매집봉이 뜨고 내려오더라도 이 앞에 매집봉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한 번 있다는 거. 그럼 여기만 하더라도 10%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448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이 추세를 일단 지켜줘야겠죠.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깨지 않고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그래서 좀 넓게 보시면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 구간을 이탈한다 그러면 224일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제 생각에는 이 구름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지켜보시다가 여기서 돌려주거나 구름대를 다시 돌파했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내려오면 다시 이 바닥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실 거라면 소액, 그리고 여기서는 좀 크게 그렇게 들어가야 평단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액만 매수하시되 만약에 여기서 날아가면 그걸로만 수익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 448일선 지켜주는 모습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MBH 코리아. MBH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매집봉 이후에 유상증자 이슈로 확 눌러버렸죠. 조금 이따 유상증자 관련된 것도 좀 다뤄드릴 건데, 보시면 내려오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주면서 장기동평선 라인 위로 조금씩 올라와 주는 그림이 나오면 계속 말씀드리는 덕양산업 같은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덕양산업의 덕양산업의 이 구간 같은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때 이렇게 갭으로 뚫어 올렸다가 이렇게 쑥 밀어내죠. 밀어내고 회복해주면서 급등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100%의 보장은 없지만 MVH 코리아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만 지켜주면 다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MVH 코리아도 매출 대비해서 매출이 지금 조단인데 시총이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대주주 지분율도 꽤 괜찮고, 그래서 저는 너무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시가총액이 못해도 3천억, 4천억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배, 4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의 문제지 이것도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이 추세를 지켜주지 못하면 여기를 이탈하면 다음 지지라인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테고,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어디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보시고, 지금 위치에서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지만 양봉이 하나 뜨거나 단기동 평선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매매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뉴인텍이랑 KC 좀 볼 건데, 뉴인텍 좀 볼게요. 뉴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크게 볼게요. 차트 먼저 볼게요. 뭐 이런, 이때는 너무 고점이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한 10년 정도로 뜯어서 보면 이런 그림인데, 이 보시면 이때 코로나 이후에, 2019년 이후죠. 코로나도 아니고 2019년 이후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특정 고점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려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거는 매집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세력이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이 고점 때까지 물량을 소화하는 매집으로 보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내려가면서도 심지어 한 번 더 매집하고 한 번 더 매집하고 내려가면서도 계속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의 흐름을 좀 보면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매집봉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상한가로도 들어 올리고 장대 양봉도 있고 이렇게 갭으로도 뛰어 올렸었고, 그 이후에도 내려가면서도 매집을 했고, 최근에도 매집봉이 들어왔었죠. 보시면 뉴인테 이렇게 갑자기 양봉이 크게 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죠.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베팅을 해볼 만해요. 왜냐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이 장대 양봉 시가만 이탈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저 역시도 진입을 해봤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적어도 장기 동평에서 하나라도 위에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밀리면서 다행인 건 시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보시면 시외에서 갑자기 한가 때려버리죠. 시외 상한가 2,380원이면 보시면 시외 하한가 가격에서 시작해도 여기고,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한다. 그러면 전저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최소 여기나 이 구간대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차트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지금 갭으로 깨고 내려오겠다는 거죠. 갭으로 깨고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보는 건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아직 개미가 덜 털렸다고 생각되거나 한 번 더 바닥 찍고 올리려는 모습. 그러면 이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300억, 350억 규모 유상증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면 만약에 이 정도 구간까지 하락이 나온다. 그럼 앞전 전저점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딱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한번 들어올리고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저는 오히려 매수 회복이 괜찮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탈하면 바로 자르면 되겠죠. 네,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한 번 더 받아볼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물론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좀 보면서 매수할 위치가 나온다 싶으면 매수를 할 거지만, 일단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약간 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한 번 찍으면서 약간 외바닥의 느낌으로 올라가주던 그림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한 번 더 찍어주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로, 최근에 유상증자가 세력이 갭으로 떨궈 먹는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EV 첨단 소재 볼까요?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가 제가 알기로 여기서 유상증자가 떴을 겁니다. 작년 11월 달? 좀 보면 뭐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 텐데, 어, 잠시만요, 여러분. 작년, 네, 작년 11월. 작년, 아닌가? 감자, 감자.
감자 결정. 여러분 보죠. 감자. 유상증자 또는 감자를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를 확 터트리면서 더 웃긴 건 이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갑자기 매집봉들이 보이죠.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봉 띄우더니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털렸다. 개미들 안 털렸다. 확실하게 털고 가려는 움직임을 이렇게 올려버리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그래서 저는 유상증자 이슈가 물론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뼈 아프고 마음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왜냐면 아직 체력이 턴 그림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좀 거래량이 터지거나 애매한 종목은 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러면 그런 종목 매매 안 한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직 털고 나간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어 올리고 눌러주고 한 번 더 바닥 찍고 올리려는 그림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고, 대신 만약에 신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전저점 근처까지 만약에 내려와서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혹시 1차로 진입을 하시고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인텍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인텍 말고도 KC를 좀 볼 건데, 이 KC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종목이거든요. KC 보면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을 때가 어, 이 자리 아니었으면 이 자리였을 거거든요. KC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물론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KC가 제가 어느 자리에서 가져왔었냐면, 잠시만요 여러분. 컴퓨터가 느리다 보니까 바꿨는데도 조금 느리네요. KC 제가 언제 가져왔냐? KC 보시면 2개월 전 이때인데 보시면 3월 26일이죠. 3월 26일이면 3월 26일. 네, 요때쯤이죠. 요때쯤에 가져왔는데 요때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슈팅이 나와서 아마 그때 슈팅 20% 넘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8%뭐 이렇게 올라갔었네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추세 지켜주길래 제가 한 번 더 들어갔었거든요. 한 번 더 들어갔었는데 이 장대양부 몸통 중간 손절 잡고 들어갔었는데 이때 이렇게 이탈하면서 손절이 나갔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척 하더니 쑥 빼버리죠. 4월 이렇게 18%. 이때도 보시면 4월 12일 갑자기 KC 유상증자 결정. 11일 날 전날 유상증자 공시가 떠버리죠.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유상증자 이후에 올라왔다가 짝꿍댕이 저점 올려주는 쌍바닥 약간 짝꿍댕이 이중바닥을 만들어줬죠. 물론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중바닥으로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여기는 이중바닥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걔네들 좀 탄 것 같으면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찍어 눌러서 털어버리는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미 시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 저는 이 바닥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한 번 더 받으셔서 평단을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 저는 체력이 안 털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덕양산업 보시면 거래량 많지 않죠, 여러분.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덕양산업 보면 덕양산업 지금 상승 나오기 전, 이 구간 나오기 전 차트 좀 볼게요. 한 두 달 전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3월 이 정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만 보면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지는 것 같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세력이 털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서 저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래량들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뒤에서 터지는 거래량에 비해 작아 보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들어 올리면서 이 앞전 고점 매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 앞전 고점대 매물 물량 받은 거겠죠. 왜냐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 터지고 죽으면 이렇게 옆으로 파동 주면서 이렇게 죽진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2편 깨버리면서 죽지. 약간 일동제약 같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유인텍 같은 경우에 오히려 뒤에서 한번 전고점 근처까지 한 번 더 들어 올리고 또 들어 올리면서 크게 하락과 급락하는 패턴이 아니라는 거. 그럼 저는 이제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력들이. 재무 기업 분석 보면 시총이 한 780억 정도 되는데 대주 지분율도 20%나 되고 재무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보시면 한번 들어 올리기에는 괜찮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번 들어 올리기에는 괜찮은 시기 같아서 아마 이중 바닥이나 또는 삼중 바닥으로 찍고 올라가는 그림을 좀 베팅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은 오히려 신규 진입하시던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딱 만약에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더 찍어준다. 뭐 이 짝꿍댕이 바닥이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보시면 지지정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 볼 만한 위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뉴인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혹시 진입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이후부터 흐름 한 조금 지켜보시고 1, 2주 정도 지켜보시고 바닥으로 좀 지켜주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겠죠. 혹시나 아니면 EV 첨단 소재처럼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매집봉이 막 뜬다. 그럼 관심 있게 봐야겠죠. 관심 있게 봐야겠죠, 여러분. EV 첨단 소재처럼 갑자기 매집봉이 막 뜬다면 이렇게 하한가로 밀어내고 갑자기 이렇게 매집봉이 막 들어온다.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거래량과 매집봉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미국 증시 지금 개장이 됐을 텐데 일단 뭐 다우는 하락을 또 오늘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직 보합권, S&P 500도 약간 약 보합권 상태인데 일단 오늘 부채한도 리스크가 해결이 됐는데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오려는 건지 일단 좀 지켜보고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코스피 코스닥도 내일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오늘 영상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일단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